60세에 퇴직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가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의 인생 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특위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2029년부터 정년이 61세가 됩니다. 2년마다 1세씩 늘어납니다. 2031년 62세입니다. 2033년 63세입니다. 2035년 64세입니다. 그리고 2037년 65세에 도달합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60세 퇴직이 인생의 마침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60세는 퇴직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무려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 질문이 정년 연장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정년 연장은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연금 공백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가 이번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노동계와 재계는 서로 다른 셈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중요합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재고용 제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재고용은 퇴직 후 다시 채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60세에 퇴직합니다. 이후 회사가 다시 고용합니다. 근무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임금과 근무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특위는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년은 2029년부터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립니다. 재고용 의무 대상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2028년 61세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늘어 2035년 65세에 도달합니다. 정년보다 재고용 연령이 먼저 65세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도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특위는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 안팎입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반면 기업은 생산성과 인건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사람은 오래 일해야 합니다. 기업은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정년 연장과 재고용은 같은 목표를 향한 서로 다른 두 갈래 길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인력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도 그렇습니다. 제조업도 그렇습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복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노동력 확보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정년 연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년이 늘어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퇴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공부하고 취업하고 은퇴했습니다. 인생이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50대가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60대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합니다. 70대가 경제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계가 정부안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법 개정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생 설계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지, 연금은 언제 받을지,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자녀 지원 계획은 어떻게 할지, 모든 계획이 다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60세냐, 65세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논의도 남아 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오늘 뉴스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면 가장 먼저 바뀌게 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정년 65세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4050세대 자산 계획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